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의평가연구소의 이만기 소장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는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출제 경향을 분석해 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출제 경향 분석은 다른 영상에 맡기고 이번 영상은 향후 전망, 도대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씩 던지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하는 자문자답 형식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시험의 난이도는 어떠한가?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국어, 영어, 수학, 공이 쉽게 출제가 됐고 사탐, 과탐은 과목에 따라서 달리 출제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기조가 기존의 수능에서도 이어질 것이냐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마 대체로 제가 볼 때는 6월 모의평가와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중간쯤에서 실제 수능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이번 모의평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의평가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건 현재 나의 위치에 대한 점검, 그리고 취약점 보완, 앞으로의 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위치가 어떠하니까 정시 모집에 어느 정도 대학에 가니까 이번 수시에 어느 대학 정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럼 바람직한 수능 출제의 방향은 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희 영상에 한 도움이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번 9월 모의고사보다 약간 어려운 정도로 냈으면 좋겠다. 아니면 9월처럼 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는 9월 모의평가에서 각 영역별로 한 문제 정도씩만 조금 어렵게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상위권에, 최상위권에서 변별이 되겠느냐? 또는 최상위권에서 물수능이지 않느냐, 또는 최상위권에서 의대, 약대 구별이 되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9월 모의평가보다는 한두 문제, 한 문제 정도만 어렵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N수생들의 증가가 어떻게 작용할까? 이번에 9월 모의평가에 N수생들이 들어왔는데 한 2,100명 정도 들어왔는데 이건 예상보다는 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수능은 더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보다도 실제 수능에서, 다시 말하면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보지 않은 수험생들이 대거 밀려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저는 9월 모의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보수적으로, 이거보다 성적이 떨어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정시 모집 어떤 지원 가능 대학이라든가 수시 모집의 지원 가능 대학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이번 9월 모의평가보다 훨씬 많은 수험생들이 실제 수능에 N수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번 9월 모의고사 결과를 좀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 달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질문은 소위 사탐런의 영향은 무엇인가? 사탐론이 뭔지 아시죠? 과탐하는 친구들이 사탐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아주 그로테스크한 그런 광경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이 수능에 응시해서 과학 탐구에 모수를 늘려줌으로써 등급을 잘 나오게 하는 이런 엄마 아빠들의 노력을 우리가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그게 가능한 얘기인 것이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수능에서 10명, 20명 또는 100명, 200명이 왔다 갔다 하면 1등급 나오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지난번에 그 물리학 2 같은 경우에 작년 6월과 올해 6월을 비교해 보면 한 2,000명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러자 1등급 숫자가 150명에서 299명으로 한 14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밑에 바탕으로 깔아주면 여러분 1등급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인 경우에 과탐 선택자, 특히 과탐을 해서 의과대학 가는 친구들은 과탐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탐론의 영향이 좀 커 보여요. 그 다음 질문은 수능 최저 기준의 의미가 무엇인가? 중요하죠. 특히 지방에 있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학생부 교과나 지역인재 전형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이 이제 영어가 수능 최저의 바탕을 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월 달에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최저를 많이 못 맞췄고, 이번에 영어가 만약에 쉬워지면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 4개 합이 5, 3개 합이 5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번에 수능 체제를 지키기가 어려워서 내신 2등급 초반 때도 의과대학 지역인재는 붙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처럼 이렇게 영어가 쉽게 나오면 그 예상은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확 올라갔던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번 수능 최저는 이렇게만 나온다면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면접이나 논술이나 내신 등급의 위력이 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처럼 쉽게 수능이 출제가 되면 최상위권 변별에 어려움을 주지 않겠나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왜? 논술 있고 면접 있고 내신 등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변별이 되고요. 또 정시인 경우는 변표 쓰죠. 모집 단위별로 반영 영역 다르죠. 반영 비율 다르죠. 가중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쉬워도 최상위권 변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안 되니까 여러분 그저 수능 잘 볼 생각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학습 방향은 어떠하냐? 일단 파이널 공부에 집중해야죠. 적어도 일주일에 2회 이상의 시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고 또 이번에 보니까 EBS 변형이 많지 않아요. EBS 교재에 대한 착실한 학습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바탕으로 했을 때 향후 전망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년 아름다운 3월에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아름다운 신입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짧은 특강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